1급지에 똘똘한 한 채 갈아타기는 지금은 쉽지 않은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걸 말고 차선책으로 뭘 할 수 있냐, 몇 가지 제가 조금 떠오르는 게 있는데요. 꼭 신기하게도 초보자들이 그 정반대로 하거든요. 랭구님, 네. 저희 구독자분께서 또 네. 길게 고민을 남겨주셨어요. 네. 뭔가요? 최근에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네. 집을 사도 되냐는 질문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네. 이분은 다른 사람들이랑 좀 달라요. 아, 뭐가 다르죠? 한번 제가 조금 읽어볼게요. 네네. 저는 40대 초반의 열혈 구독자입니다. 2주 전 보유 중인 마포의 아파트를 정리를 했고, 아, 좋은 아파트를 정리했네요. 네, 지금은 투자 가능 현금을 15억 원 보유하고 있습니다. 와, 적은 금액이 아니네요. 근데 대출을 최대치로 받아 네. 반포의 25평 아파트를 갈아타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제 가격이 올라서 불가능한 상황이 됐대요. 이미 팔았는데. 그래서 월 단위 수익을 얻고 있는 투자와 보유 중인 회원권을 정리하면 2억 5천에 추가 확보 가능하나 회수 시간이 약 1년 정도 걸립니다. 원하는 지역의 호가가 계속 오르고 있는 현 상황에서 당장 구매 가능한 아파트를 사야 될지 아니면 조금 기다리는 게 좋을지 후회하지 않을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글도 올라온 지 좀 되긴 됐네요. 한편으로는 안타깝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다행이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요. 다행이라고요? 왜냐면 이분이 이제 마포에 집을 정리하고 15억이라고 하는 큰 시드를 가지고는 있지만 규제 정책이 나왔잖아요. 규제 정책이. 네. 그래서 이분은 실거주로 대출을 좀 최대치로 해가지고 똘똘한 한 채를 사려고 했는데 지금 이분이 갖고 있는 자금으로는 반포의 아파트를 절대 못 사거든요. 6억밖에 안 되니까. 네. 그럼 21억짜리인데 아, 터무니없거든요. 아무리 20평대 못 사거든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소득도 되고 뭐 대출 이자도 갚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그 전에 했으면 매수를 했겠죠.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 사실은 막차를 탈 수도 있어요. 또 반대로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이 사람이 가계약을 딱 걸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 정책이 나왔다? 그럼 이 사람은 아마 가계약금을 날리게 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또 다행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또 아쉽기도 하고 공존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너무 호가로 사는 건 저는 찬성하지 않거든요. 직전까지 30억이었는데 갑자기 35억에 나와 있으니까 상당히 부담스러운 금액은 맞다 이런 생각은 하죠. 그래서 아마 이분도 고민스러워서 글을 남겨주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재밌는 게 마포집을 팔아가지고 15억을 확보했는데 대출을 6억밖에 안 되니까 그 합치면 21억짜리 아파트를 사야 되거든요. 근데 21억은 반포는 택도 없고 매도했던 마포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게 최선이에요. 제자리가 됐어요. 마포를 팔았는데 이 되게 지금 황당한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많지 않을까요? 랭우님 구독자분들이 이제 40, 50대 분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네. 대출 진행해서 조금 더 입지로 좋은 입지로 갈아타기를 하려고 했는데 네. 이렇게 대출이 차단된 경우요. 이런 분들 많죠.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 반포, 뭐 대치 정말 좋은 위치들만 째려봤던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뭐 덧글에는 사람들이 다 돈이 없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돈이 없는 건 아니고 분명히 그동안 이제 자산을 많이 모아두신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제 그분들은 충분히 고민하고 선택해 나갈 수 있는 건데 당연히 그분들은 1급지만 봐요. 자산이 이미 많이 모였고 지금 거주하고 있는 곳도 그곳이고 그러니까 눈높이도 거기 딱 와 있고 이걸 살지 말지만 지금 딱 고민하고 있는데 대출 레버리지를 당연히 해서 이제 하려고 했으나 이분들이 이제 완전 올스탑 된 거죠. 네. 그럼 이분들이 이제 뭐 할 수 있을까? 대출이 막혔으니까 실거주가 아니라 그 뭐 갭 투자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갭 투자를 하면 대출을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강남 3구랑 용산구는 이미 지금 토지로 묶여 있어가지고 실거주가 아니면 못 사거든요. 네. 갭 투자가 불가능해요. 그럼 그분들이 이제 그 지역을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에서 갭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분들의 눈높이가 강남 3구, 용산구에 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을 아예 그냥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할 게 너무 없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이제 가만히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뭐 돈 많으니까 뭐 가만히 있다고 한들 뭐 큰일 나지는 않죠. 그렇지 않나요? 여름에는 그냥 아이스크림 맛있는 거 먹고 뭐 팥빙수도 먹고 행복하게 지내면 되죠. 근데 이제 뭔가 이제 돈을 갖고 있으면 자꾸 돈의 가치가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어딘가 자꾸 묻어두려고 하거든요. 네. 주식에 묻어두려고 하니까 또 부담스럽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1급지에 똘똘한 한 채 갈아타기는 지금은 쉽지 않은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걸 말고 차선책으로 뭘 할 수 있냐,
몇 가지 제가 조금 떠오르는 게 있는데요. 자, 강남 상구 실거주로 가려고 하면 사실은 갈 수 있죠. 못 가는 건 아니지. 네. 신축 아파트를 못 들어가는 거예요. 눈높이를 낮추면 돼요. 그러니까 뭐 서초에서도 반포가 아니라 그 다음 있지. 강남에서도 좀 더 아래 있지. 신축이 아니라 좀 구축. 평수도 조금 더 작게. 이렇게 하다 보면 들어갈 수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겠죠. 네. 본인의 자금 여력에 따라. 그게 아니면 이제 저는 뭐 차라리 재건축이나 급지를 조금 낮춰가지고 안전마진에 있는 그런 곳을 뭐 실거주 겸 몬테크로 들어가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고는 봐요. 규제가 없는 지역도 있으니까. 네. 그리고 그게 아니라면 차라리 그 여유 자금을 어딘가 던지고 싶을 텐데 실거주가 아니어도 된다고 하면 그냥 뭐 안전마진이 좀 확보되어 있는 좀 똘똘한 재개발 구역들 서울에 거기에 돈을 묻어두는 것도 저는 뭐 한 가지 방법이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것도 아니라고 하면 기다려야지. 대출 규제가 조금 완화될 때까지. 근데 이제 네. 올림픽 파크 포리언 입주 때도 잠시 네. 풀어주는 정책을 했었잖아요. 네. 이번에도 혹시 그럴 가능성이 있을까요?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분양권이었고 그리고 그 분양권에 대한 잔금 대출 네. 그 부분은 이제 올파프도 되는 거고 지금 현재 분양을 이전에 했던 단지들은 다 잔금 대출은 됩니다. 규제 대상은 아니에요. 네. 정책 발표 이전에 분양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뭐 전세를 놓는 부분들은 좀 다를 수 있죠. 뭐 올파프 같은 경우는 이제 일부 은행에서 충분히 조건부 대출 조금 완화해준 은행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모든 은행에 대해서도 분양권 입주하는 아파트에 대해서도 전세 세팅은 안 된다. 무조건 너가 대출을 해서 실거주를 해야 된다. 네. 그게 아니면 이제 월세를 낳아라. 이런 식으로 이미 딱 답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제 돈이 많은 분들이 분양권을 샀을 때 전매를 하잖아요. 그럼 그분들은 대출이 6억밖에 안 나와요. 그 전에 분양받아서 사면 거의 풀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분양권 사는 게 불가능해요. 오히려 분양권이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금 시드가 있는 분들은 그냥 이제 기축을 사는 게 그나마 이제 무난한데 물론 분양권도 살 수 있지만 어쨌든 이제 6억이라는 제한이 있다 보니까 거의 뭐 똑같은 상황이죠. 근데 이분은 마포에서 반포로 갈아타기였는데 네. 만약에 경기도에서 서울 이급지로 갈아타기를 고려했던 분들은 여전히 기회가 있네요. 그분들은 사실 뭐 큰 영향은 없죠. 네, 물론 이제 대출을 조금 많이 해서 서울 2급지 중에서도 조금 신축으로 이제 들어오려고 했던 분들은 좀 어려워진 건 있죠. 네, 그렇지만 2급지에 있는 아파트가 또 밴드가 다양하잖아요. 네. 뭐 10억대부터 뭐 10억 후반대까지 이렇게 열려 있다 보니까 그 사이에서 적정한 대출을 하고 내 돈 적당히 넣으면 충분히 갈아타기를 해볼 수 있죠. 그리고 또 이런 분들은 꼭 대출이 어렵다면 사실은 그냥 전세 끼고 사둘 수도 있긴 하거든요. 지금도 전세를 끼고 사는 건 문제가 없거든요. 네. 다만 이제 서울 1급지를 전세 끼고 사는 게 지금 불가능한 거지 2급지는 다 가능하단 말이에요. 네. 뭐 마포구든 뭐 성동구든 뭐 경기도 판교든 다 가능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은 지금도 선택을 할 수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분들이 급하게 사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1급지는 사야 돼 이게 있는데 2급지로 내려오면 이걸 사도 될까? 이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항상 조금 망설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시기가 늦어지고 또 막 실거래가가 일어나고 가격이 오르면 그제서야 또 막 달려들고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갈아타기 하려는 사람들이 앞으로 어떤 걸 좀 기준으로 선택을 하면 좋을까요?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하죠. 지금 규제 정책이 나왔잖아요. 네. 그나마 지금 분위기가 싸하잖아요. 저는 이럴 때 정말 열심히 뭔가를 해야 된다 보거든요. 뭘 하면 좋을까요? 일단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 전까지만 해도 막 아파트 검토하고 매물 막 확인하고 호가 차이 다 체크하던 분들이 지금 바로 혼났거든요. 이게 되게 좀 아이러니하거든요. 그 작업들을 맨날 하라는 것도 아니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꾸준하게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근데 그게 기본적인 관심이라고 보거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사실은 갈아타기는 상승장 때 하는 것보다 조정받을 때 하락 시기에 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왜냐면 1급지랑 2급지랑 이게 같이 하락을 하긴 하지만 격차가 쫙 줄어들어요. 그래서 돈 좀 더 보태면 쉽게 갈아탈 수 있는데 또 좋은 로얄층도 나와 있고 근데 이게 호황기가 되게 나면 쫙 벌어지니까 금액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이게 조정기가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시기 때 더 관심 가지고 오히려 시장이 뜨거워지면 관심을 덜 가지고 이런 패턴으로 좀 가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네. 근데 꼭 신기하게도 초보자들이 그 정반대로 하거든요. 집값이 급등하기 전에 23년, 24년에는 진짜 관망하고 있다가 집값이 급등하고 나면은 그때 막 영끌해서 물에서 살려고 하고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그걸 만약에 또 사고 나면 변수가 생기면 버티지를 못합니다. 영끌에서 사면 조금만 그 대출 규제하면 저 잔금 못 치는데요, 역전세 나오면 전세금 내줄 돈이 없는데요, 이렇게 나오니까 상승장 때는 무조건 보수적으로, 조정받을 때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이렇게 가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사실 조정장이라고 말을 하기 좀 어렵긴 해요. 이제 정책이 나왔으니까 지켜보긴 봐야 되겠지만 저는 여전히 상승장이라고 보거든요. 최근 2년 동안 신나게 올랐으니까. 네. 그래서 이런 시기에는 아파트를 어떤 거 살까 이거를 너무 고민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거보다 매물 검증을 철저하게 해야 된다. 왜냐하면 실거래가가 지난달에 이 금액이었는데 호가는 여기 나와 있단 말이에요. 아파트별로 그게 다 다르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는 아파트가 뭐가 정답이냐 보다 현재 매물상으로 어떤 게 더 저렴하냐, 합리적이냐,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검증이 더 많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들을 좀 합니다. 아니, 저희 아파트 월드컵 찍어서 이제 업로드를 했는데 네. 댓글에 2주밖에 안 지났는데 10억 초반으로 못 산다고 이렇게 댓글 남겨주셨더라고요. 그 모니터링이 꾸준하게 필요하다는 거죠. 여차하면 내가 그 돈을 못 사면 그 아파트는 그냥 보내줘야 돼요. 에이, 다른 사람 사든지 말든지 내가 살 수 있는 것들 열심히 또 알아봐야 되는 거죠. 갈아타기 준비하는 분들에게는 오늘 진짜 도움되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호가가 조금 내려오면 사도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재미난 포인트예요. 원래 10억 했어요. 호가가 12억이 나와요. 그거 안 사고 싶죠. 쭉 내려왔어요. 11억으로. 사야 돼요, 안 사야 돼요? 사고 싶을 것 같아요. 여전히 지난달에는 10억이었는데 지금 11억이에요. 고민 되겠죠? 그럼 이게 15억 5천이에요. 사야 돼, 말아야 돼요? 더 내려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을 계속 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본인만의 금액에 대한 기준이 제로라는 소리예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집을 절대 못 사죠. 저는 뭐가 있냐면 이 아파트 입지별로 이 아파트가 매년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그 어바웃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5년 전에 예를 들어서 10억이었어요. 그럼 지금 대략 얼마 정도 해야 된다는 어바웃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 금액이랑 그냥 매물이랑 비교해 보거든요. 싸네? 그럼 사도 돼. 비싸네? 비싼데 그 얼마큼 비싸지? 5% 비싸네? 그 정도면 수용할 수 있는데 너무 많이 비싸네? 이거는 너무 고평가인데? 이런 식으로 자기가 생각하는 금액을 가지고 판단해야 되지, 무조건 그냥 옛날 실거래가 대비 이게 거래가 한 6개월, 1년 정도 길어지면 똑같은 이게 호가가 5천에 올라 있어도 한 달 지나서 5천 오른 거랑 1년 지나서 5천 오른 건 다른 거예요. 1년 지나서 5천 오른 게 진짜 많이 안 올라간 거죠. 다르게 평가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호가에 대한 검증과 우리가 개인적으로 본인이 생각하는 그 금액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집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죠. 체크리스트 같은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있겠죠. 제가 생각하는 체크리스트는 그런 거예요. 아파트에 대한 체크리스트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체크리스트가 필요해요. 내가 이걸 왜 못 사지? 하고 생각해보면 거의 내 감정적인 것 때문에 못 사는 경우가 많아요. 1번, 내가 아파트 하나 사가지고 그래 나 떼부자 돼야지, 일확천금을 노리고 있지는 않는가. 이게 첫 번째 체크리스트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10억짜리 아파트 샀어요. 1년 딱 보유했어요. 10억에서 5천이 올랐습니다. 그럼 만족할지 안 할지를 내가 결정을 하면 되잖아요. 그걸 결정을 안 하고 엄청나게 많이 오를 수 있는 아파트가 뭐지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절대 아파트를 못 고르는 거예요. 딱 봤는데 와, 10억짜리 얘가 1년 만에 5억에 오를 수 있을까? 안 오를 것 같은데? 어디 있을까를 계속 알아보거든요. 못 찾아요, 절대. 그 자기 기준이 말도 안 되게 높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아파트가 연평균 상승률이 대략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그 어바웃을 알면서 그 정도 되는 목표를 세워야 되는데 그냥 열어놔요, 목표를. 많이 오를수록 좋은 거 아닌가요? 이렇게 하기 때문에 못 산다. 그걸 역으로 이야기하면 내가 일확천금을 노리고 있구나. 그 기준이 없는 사람들은 일확천금을 노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다. 근데 기준이 있는 사람들, 이미 집을 산 사람들, 3년 전, 5년 전, 10년 전 산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사냐면 그래, 은행에 넣는 것보다 낫겠지. 그 정도의 낮은 기준으로 그냥 산 사람들이에요. 엄청나게 막 무슨 대박을 노리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 대박을 꿈꾸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집을 안 삽니다. 그 대박을 쫓으니까. 그게 이제 첫 번째 체크리스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절대 내가 하락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한 번에 하락도 맞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 저는 그거는 진짜 말도 안 된다 보거든요. 한 5년, 6년 갖고 있으면 무조건 하락 한번 온다.
근데 다만 긴 기간 동안 하락한 시기보다는 올라간 시기가 더 많을 거고 합쳐보면 결국은 상승하는 그럴 수 있는 수요가 있는 입지를 선택하면 되는데 이런 거죠. 한 2년, 3년 오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락한 시기가 좀 다가온 것 같잖아요. 그건 못 사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1, 2년 전에 샀으면 이 사람이 하락 시기를 안 맞을까요? 그걸 이제 좀 빨리 사서 더 가져가다가 맞느냐 아니면 좀 사자마자 1년 뒤에 2년 뒤에 맞느냐 그 차이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걸 다시 한번 10년 더 가져가면 다시 다른 사이클이 오거든요. 그래서 하락에 대한 생각을 조금 바꾸면 좋겠다는 게 두 번째 체크리스트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눈높이가 너무 높은 분들이 있어요. 반포 아니면 안 돼. 강동구면 고덕에 있는 특정 아파트만 되고 나머지 안 돼. 뭐 이런 것들. 결혼이랑 거의 비슷하죠. 눈높이가 높으면 결혼을 할 수가 없거든요. 이 장단점이 다 있는데 그걸 어느 정도는 수용하면서 얘만 오르고 쟤는 절대 못 오르는 경우가 없어요. 똑같은 땅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껍데기를 보지 말고 땅을 보면 얘가 조금 적게 오를 수는 있겠으나 비슷하게 올라가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으로 접근을 하면 이 세 가지만 체크리스트를 해서 나는 일확천금을 노리지 않는다. 하락장 얼마든지 올 수 있지. 나는 눈높이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습니다. 라는 분들은 저는 더 빨리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내용이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엄청 도움 많이 될 것 같아요. 특히 이 댓글을 적어주신 분.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이분은 아직 집을 못 샀겠죠. 네. 근데 너무 조급해할 필요가 없다고 봐요. 그리고 너무 고평가된 상태에서 그 1급지 아파트를 사는 것도 저는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장기적으로 해야 될 건 뭐냐면 이게 지금 뭐 지방에 있는 2, 3억짜리 아파트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분은 30억이 넘는 아파트를 살려고 했거든요. 이 누군가에게는 완전 전 재산이에요. 말도 안 되는 금액이거든요. 근데 그 금액을 투자하는데 사실 2억짜리 아파트 사는 행위랑 똑같은 정도의 노력밖에 안 하고 선택을 하시거든요. 아, 이건 좀 문제가 있다. 결국은 이게 고평가다, 저평가다 이거를 누가 대신해 줄 사람은 없잖아요. 본인이 돈 넣어서 사야 되는 거고 그거 오르면 자기가 수익 다 보는 거고 그 절반을 뭐 다른 사람 나눠줄 것도 아니고 결국은 길게 놓고 보고 그 사이클이 무조건 또다시 오기 때문에 내가 살 수 있는 타이밍이 또 온다. 이제 그랬을 때 그 전에 내가 이 아파트에 대한 가치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능력치를 만들어 두는 게 저는 무조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걸 안 하고 그냥 맨날 뭐 유튜브 영상 보면서 이게 지금 고점일까 아닐까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저는 좀 무리가 있다고 봐요. 저도 유튜브를 하지만 제 영상 보고 뭐 이게 고점이다 아니다 모든 아파트에 대해서 다 분석해서 알려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매물을 제가 다 분석해서 알려주는 게 또 아니다 보니까 진짜 이건 참고다, 참고용이다. 저는 여러분들의 개인 역량 발전에 조금 더 시간을 쏟으시면 어떨까 그런 조언을 마지막으로 조금 해드리고 싶습니다. 또 구독자분들 중에서 고민이 많으신 분들 댓글에 적어주시면 또 저랑 램고님이 골라서 영상을 만들어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고민해보고 또 도움되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광고 한번 하겠습니다. 집값이 왜, 언제 오르는지, 어떤 게 저평가인지 판단하지 못하면 계속 흔들릴 겁니다. 기초 강의는 이 강의 하나로 충분합니다.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내 집 마련에 대한 니즈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실전 수업을 만들었고요. 개인 컨설팅에 가까운 수업입니다. 내 집 마련을 못할래야 못할 수가 없습니다. 지식을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고 싶은 분들은 스터디가 마음에 드실 겁니다. 똘똘한 한 채부터 재건축, 재개발, 돈 되는 투자처 함께 찾고 싶은 분들을 위한 스터디 준비되어 있고요. 현금 흐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수익형 부동산 종목을 배우는 스터디. 자, 목적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링크는 설명란 및 댓글에 남겨 놓겠습니다. 강의 때 뵙겠습니다.